여기 남성과 여성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내가 맞네 틀리네를 외치며 본인의 의견만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러는 걸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동경대에 다니고 있는 여대생 아야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는 K-팝, 영화, 드라마에 푹 빠져 있죠. 물론 일본에서도 열광적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항상 친구들과 K-팝의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수들의 SNS를 보며 친구들과 아이돌 소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몇몇 친구들은 이미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저도 가고 싶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국으로 갈 여행 자금을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친구들의 한국 여행을 듣거나 SNS를 통해 좋아하는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가본 곳도 꼭 가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문화도 느껴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설렙니다. 물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 겸 대학교에서 한국 노래 동아리에 가입을 하였고 열심히 한국 노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의 노래는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옆집에는 큰아버지 댁입니다. 저희 큰아버지는 한국을 싫어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렸을 적 한국 여자에게 고백을 했다가 차였는데 여자분은 한국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한국과 엮여 있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한국 남자들의 매력적이었죠.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잘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이 점은 일본 남자와는 매우 달랐지요. 그리고 한국 남자는 상대방의 존중과 예의가 몸에 배어 있었죠. 이러한 점에서 큰아버지는 한국과의 첫 단추부터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억지로 싫어하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그건 개인의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고 현재는 괜찮아 지신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집에만 오시면 제가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듣고 있는 K-팝 등 사사건건 트집 잡기 바쁘셨어요. 사실 큰아버지는 동경대 의과대학교 교수님이시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큰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걸 알기에 혼자 참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큰아버지 장남이고 저와 동갑인 준이 제게 시비를 걸었어요. 맞아요. 준도 큰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었고 똑같이 트집 잡기 바빴죠. 큰아버지께는 뭐라고 반박은 못했지만 준에게는 반박을 하기 시작했죠. 그날 저는 참다 못해 준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도대체 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싫어하니? 라고 물었죠. 머리를 쇠망치로 때린 것처럼 충격적인 말을 했죠. 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역시 큰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었기에 한국은 그냥 마음에 안 들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였어요. 그건 내가 직접 느껴본 게 아니라 그냥 큰아버지 말을 따라서 하는 거잖아. 내가 정말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기는 해? 라고 물으며 저는 조금 더 다가갔죠. 하지만 준은 저를 피하며 집 밖으로 나갔죠. 본인이 불리하고 할 말도 없으니 도망친 거였죠.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다음날 저녁 저는 방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변우석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혼자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사촌 준이 들어왔어요. 준은 전날의 일을 까먹은 듯 준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비웃듯이 말했어요. 또 한국 드라마 보고 있네. 진짜 질리지도 않냐? 저는 비꼬는 말투에 기분이 상했죠. 그래, 너무 재미있으니까 조용히 하고 나가. 하지만 준도 제 말투에 기분이 나빴는지 더 기분 나쁘게 말을 했죠. 난 그런 거 절대 안 봐, 한국. 나라도 별로고 드라마 내용도 다 똑같고 재미도 없잖아. 그러니깐 너가 좋아하는 배우도 재미가 없을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야, 너가 뭔데?
왜 내가 좋아하는 배우를 욕하고 그래? 너 나랑 싸우고 싶어? 너는 어제부터 왜 그러는 거야?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라고 소리를 질렀죠. 주는 큰아버지에게 들은 건지 어디서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익단체의 이야기 같았죠. 한국은 다케시마를 독도라 불러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던지. 한국은 식민지를 당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한다던지. 정말 이해가 안 될 말들을 했죠. 저는 준을 밀쳐내면서 내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죠. 준은 남자이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제게 계속 읊었죠. 아래층에 계시던 어른들이 오셔서 저희 둘을 말리면서 이 싸움은 끝이 났죠. 정말이지 가족만 아니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죠. 저는 이 나쁜 기억을 다 잊고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한국에 갈 생각만 했죠. 4개월 후 저는 한국에 갈 돈을 다 모았어요. 드디어 제가 꿈에 그리던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좋아하는 한국 배우, 음식,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기분 좋게 짐을 싸기 시작했죠. 그런데 큰아버지께서 제가 한국 여행을 혼자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갑자기 반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한국은 치안이 매우 좋은 나라이기에 혼자 가도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극구 반대하셨어요. 그 대신 갈 수 있는 조건은 준과 함께 다녀오라는 조건을 거셨죠. 큰아버지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치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큰아버지께서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가족과 함께가 아닌 혼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염려하신 거더라고요. 준과 함께 가라는 조건을 거신 것은 혼자 여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걱정해 주신 느낌이 더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수락하였습니다. 사실 준과 저번 일로 그동안 말을 안 했거든요. 서로 싸우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역시나 놀랬습니다. 일본 공항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넓고 탁 트인 대기 공간,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 채광, 그리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일본의 공항은 사실 작고 오래된 느낌이 뿐이었어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쓰여 있는 것을 보았죠.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많은 언어들이 써 있었죠. 한국의 세심한 배려가 보이는 부분이었어요. 또 공항 내 곳곳에 한국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K-POP를 반영한 광고와 상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준을 잠시 봤는데 제 모습과 같았어요. 입을 벌리고 놀란 얼굴로 광고와 상품들을 쳐다보고 있었죠. 준의 놀라는 모습을 보고 제가 뿌듯하던지 괜히 좋았네요. 저희는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려고 했어요. 공항 밖에는 택시와 버스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택시에 타서 번역기를 통해서 말했지만 택시기사님은 능숙한 일본어로 이야기하셨어요. 걱정했던 언어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었지요. 호텔로 가는 동안 택시기사님은 한국에 왔을 때 먹어야 할 음식들이며 꼭 가야 할 장소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행 시작부터 기분 좋게 시작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와 준은 짐을 내려놓고 잠시 휴식을 가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죠. 준은 창가에 서서 도쿄랑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애라고 말하며 감탄했어요. 저도 창밖을 바라보며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온사인들과 수많은 자동차들로 도시는 반짝이고 있었죠. 잠시 뒤 저희는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추천해 주신 곳 중 하나인 한국의 전통시장으로 향하기로 했죠. 시장에 도착하자
길가를 따라 늘어선 음식 가판대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저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어요.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 음식들이 제 눈앞에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모든 음식들을 다 먹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기에 신중히 선택해야만 했어요. 주는 우선 저기서 먹어보자 라며 닭강정을 파는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닭강정에 달콤한 소스가 듬뿍 묻혀 있었고 첫 입을 먹는 순간 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야 라며 연신 감탄을 했고 저도 그 맛에 푹 빠졌죠. 시장 안을 걸어다니며 저희는 떡볶이, 호떡, 순대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음식이 신선하고 맛있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주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이건 일본에서 찾기 힘든 맛이야라며 연신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우리의 한국 여행이 정말 특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저희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며 서울의 밤을 즐겼습니다. 밤에 보는 한강은 낮에 봤던 것보다 더 운치 있었어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주인공이 된 것처럼 상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는 진지한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한 행동과 본인의 생각 없이 떠들었던 행동들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의 진심을 듣고 저번에 있었던 응어리를 풀었고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호텔로 돌아갔어요. 호텔로 돌아와 준과 저는 서울에서의 다음 날을 기대하며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은 어느 곳을 방문할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은 우리 둘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행도 이처럼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저희는 호텔로 돌아와 달콤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며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이 시작되었죠. 어제의 즐거운 추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면서도 오늘은 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을 안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한식 뷔페로 시작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무엇을 먹을지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우선 갓 지은 밥과 김치, 따뜻한 국물에 전통 반찬들이 차려진 아침상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향한 곳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이었어요. 골목골목마다 한국의 전통 공예품 가게와 갤러리, 한옥 카페들이 자리 잡고 있어 걷기만 해도 한국의 문화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죠.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에 들러 따뜻한 한방차를 마시며 잠시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찻집은 나무로 된 기와 지붕과 아늑한 내부 장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마치 옛 시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좁은 골목길이 보이고 은은한 차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맛있는 차를 음미하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찻집 사장님께서는 저희들을 보시고 서비스로 과자를 주셨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사장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이 과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쭤봤어요. 그건 바로 한과였어요. 한과의 그 바삭한 식감은 일품이었고 고소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입안에서 샤르르 녹아내렸죠. 그리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의 한과는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웠고 그 맛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디저트 중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사장님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더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찻집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마무리한 후 저희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멋진 전망을 기대하며 남산타워로 올라갔습니다.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자 서울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졌죠. 360도 회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장관이었습니다. 이토록 멋있는 장면은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해질녘의 노을이 서서히 퍼지면서 도시의 건물들이 붉게 물드는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한국을 오게 된 것도 너무 좋았지만 이런 멋진 장면을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다음 한국 여행을 오게 된다면 다시 또 오고 싶은 장소 중 하나가 될 정도였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에 담고 이번 여행에서 꼭 가보고 싶었던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장소죠. 그건 바로 찜질방입니다.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찜질방 문화는 저희에게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 기대감이 컸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저희를 맞아주었죠. 먼저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나무 열쇠를 받아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편안한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나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의 다양한 시설들을 탐방하기로 하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대표적인 고온 찜질방인 황토방이었습니다. 황토에서 나오는 열기와 자연의 기운이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잠시 앉아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며 몸속의 피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과 제가 찜질방에서 조용히 일본어로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찜질방 문화가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우연히 들으신 옆자리의 어른들께서 저희에게 다가와 식혜와 달걀을 건네주시며 일본어로 한국 여행이 마음에 드시냐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그 순간 한국의 따뜻한 정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그분들의 마음 씀씀이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한국에 대한 인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음료와 간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긴 그 순간은 우리가 이곳에서 얼마나 환영받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그 어른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한국 여행이 정말 마음에 들고 이 나라의 따뜻함을 몸소 느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세요라고 격려해 주셨고 그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찜질방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찜질방에서의 이 특별한 경험이 한국 여행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후 준과 저는 갑자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찜질방에서 지갑을 놓고 온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빨리 찜질방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찜질방은 멀지 않았고 우리는 곧장 그곳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찜질방의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찜질방 내부를 확인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지만 직원분이 곧 웃으며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놓고 온 지갑을 찾아주셨습니다. 지갑은 처음 놔둔 자리 그대로 있었고 그 안의 내용물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의 정직하고 친절한 문화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찾은 후 우리는 직원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직원분은 환하게 웃으시며 앞으로도 좋은 여행을 이어가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작은 해프닝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국에서의 따뜻함과 배려심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지갑을 찾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앞으로의 여행도 분명히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틀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작은 해프닝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준과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준은 한국에서의 이틀간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그는 단지 새로운 곳을 여행한다는 기대감 정도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정은 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소소한 나눔과 따뜻한 대화, 그리고 지갑을 잃어버린 후에도 친절하게 도와준 찜질방 직원들의 모습은 그에게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준은 한국이 단순히 관광지로서 매력적인 곳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가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은 아버지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전해줄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준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은 준의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할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의 남은 3일간을 더욱 즐기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의 여러 명소를 방문하고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하면서 우리의 한국 여행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새롭고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이곳에서의 모든 추억을 마음에 담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은 여행 동안 느낀 모든 감동을 잊지 않고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 그는 곧바로 큰아버지를 찾아가 이번 한국 여행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준은 한국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도시의 아름다움,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 문화를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그는 찜질방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부터 남산타워에서 본 노을, 그리고 한국의 음식과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시면서도 점점 그가 경험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은 큰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셨습니다. 그동안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한국이 실제로는 훨씬 더 따뜻하고 매력적인 나라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큰아버지는 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준의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준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큰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었고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이제 한국을 직접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 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사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수술, 치료, 재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한국의 병원들의 최신식 장비와 기술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직접 느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큰아버지는 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준과 큰아버지의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에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원래 한국이 좋았지만 더 좋아졌습니다. 다음엔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한국 여행을 할 생각입니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봤던 한국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변한 큰아버지 언제든지 한국에 놀러 오세요.
그리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신 아야카 씨에게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가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